지금 들어와 계신데요. 여기 구독자님 선환청님 맞으신가요? 이분 말씀하시는 사건인데요. 잠깐 봤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방송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사건을 이렇게 막 분석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 훑어보고 오는 거라서 제가 뭐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뭐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근데 최대한 보면서 좀 유심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하는 순간에는. 그래서 자, 다음에 이게 참 재밌는 사건인데 우리 들어와 계신 현안청님께서 이거 말씀하신 거 이거 맞으시죠? 이 사건 대전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나와 있는 거. 네, 사건 한번 보실게요. 이게 제가 원래 뒤인 경매로 무료로 쓰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좀 다른 사이트도 유료 사이트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좀 봤는데 잠깐 일단 사건 번호는 202 타경 951이고요. 대전 물건이고요. 도마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물건 종류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건축물세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가구는 아닌 것 같아요. 다가구는 아니고 다중주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무료 사이트를 보는 거라서. 그리고 건물 면적은 82.87평이고 대지권은 50정이고요. 매각 물건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 취득을 하시는 거고요. 사건 접수는 작년 2월달이고 소유자 서땡땡 채무자 서땡땡 채권자 대땡땡땡님이시고 임의경매 보통은 근저당이죠. 감정가가 6억 2,698만 1,000원이고요. 내리사 보면은 마음에 걸리는 거는 한 분이 입찰했다가 불허가 신청하셨어요. 근데 10명이나 들어오셨는데 불허가 신청을 하시고 불허가는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 안에 신청하는 거죠. 뭐 단순 변심 이런 거 안 되는데 불허가 사유를 찾아가지고 불허가 신청을 하신 거예요. 보통은 이제 전문 법무사님한테 맡겨서 불허가 신청을 하는 거고요. 좀 등기사항을 보실게요. 우리가 맨날 보듯이 등기사항을 보시면 이분이 이제 보존했다는 거는 지우셨단 말씀이시죠? 잠깐 이게 15년 보존 등기가 2월 10일이니까 2월 10일 지었고 볼 게 좀 많아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말소기준 권리 찾으면은 근저당, 압류, 임의, 질권은 안 되고요. 제일 빠른 게 요거고. 왜냐면은 보존 등기하면서 대출 받은 거니까요. 그리고 경매 신청자는 대전 푸른 신협. 근데 대전 푸른 신협의 근저당을 여기 세종 NPL 자산관리 대부가 NPL 샀죠. NPL로 채권을 양도양수 받은 거예요.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경매 사건을 보면서 기입찰자의 시각이랑 채권자의 시각 그리고 채무자의 시각 그 점유자 임차인의 시각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채권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자산관리 대부는 이게 좀 수익이 나을 것 같으니까 최선순위 근저당이고요. 대전 푸른 신협한테 딜을 해서 채권을 매입해 옵니다. 보통 매입한다고 말을 하는데 양수도 계약을 맺어서 사와요. 사와서 사오는 방법 중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론세일 방식도 있고 채무인수도 있고 사후정산 방식이 있는데 신협 같은 경우에는 론세일 방식으로만 하고 있을 거예요. 론세일 방식은 이렇게 등기부에 매수자 이름이 찍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처음에 경매 신청은 푸른 신협에 했지만은 현재는 NPL 자산관리 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리고 일단 인수하는 거 없어요. 다 소멸되는 거고 소멸되고 임수하는 게 없고 특이한 거는 LH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차권들이 있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은 단독으로 신청해서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뭘 할 수 있죠? 전출할 수가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으면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전입가 확정이 소멸하지 않고 유지가 돼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사진 한번 보실게요. 임차인 다 계신데 전입이 다 늦어요.
늦어가지고 인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는 15년도인데, 요거는 다 늦으니까 인수하는 건 아니고, 제가 좀 본 거는 이게 다중주택인데, 다중주택이 뭐냐면은, 제가 카페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재작년에 이제 올려놓은 건데, 요게, 뭐 공부도 되니까 한번 다중주택이 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독주택 중에서 이렇게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쉽게 생각하면은 다가구 주택보다 좀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걸 생각하면은 고시원이 떠오르죠. 이거 좀 중요하죠. 취사시설이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면적이 330제곱, 다가구 주택보다 반이죠. 반이고 그 3층일 거 다가구 주택과 동일한 거고요. 지하층 제외하고 필로티 주차장도 제외되는 거고요. 이 말은 지사시설이 독립되게 안 돼 있고 공동 지사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어디 갔어?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 건물인데 건물은 좀 깨끗해 보이죠? 15년도에 지은 거니까. 계단실 여기가 좀 눈에 거슬리긴 하고요. 베란다 확장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제시어로 잡혀 있고 내부네요. 내부 작죠. 고 요건 지하인데 원래 이게 여기 사건에서는 이게 없어야 되는데 뭐 감정평가에선 제외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지하인데 위반 건축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동네고 하이클래스 제시배가 있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파트만 하다가 이걸 보니까 좀 새롭네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학교가 있어요. 대학교.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별표 뭐 건축물 별표율에서 봤듯이 이거는 이제 학생들 상대로 이제 여기서 월세를 받으려고 지으신 거죠. 월세를 받으려고 지으신 거고.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월세를 받으러 지었는데 임차인이 별로 없죠. 4명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에 구조를 보면은 사진이 너무 많네요. 이렇게 1층, 2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적죠, 임차인이. 학생들이 많이 빠진 걸까요? 제가 이 지역을 좀 잘 모르긴 한데 대전을 만실도 아니고 반도 안 차고 반도 안 찬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월세 수입이 잘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시세를 한번 보면은 시세를 도마동에 근데 질문하신 우리 선한청님께서는 매매 좀 많이 조사를 해보셨겠지만은 이렇게 금액대가 대지 50평짜리가 지은 지는 5년 전이긴 한데 우리 물건보다 7억 5천 7억 5천이면은 괜찮네요. 4억이니까 최저가가 괜찮긴 한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 물건 들어가시려면은 위반 건축물 이거 대책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잠깐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여기 공동치사장이 원래 있었는데 건축물 도면상으로는 근데 이거를
방으로 그냥 개조했어요. 개조하고 추측컨대 각 방마다 취사시설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있거든요. 원상복구하기 전까지 계속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하 부분 소재하고 있는 곳 조사나 위반 건축물로 폐쇄되어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관계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효용적 가치가 없어서 감정평가에서는 제외하는 바, 요것도 확인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없어. 임차인이 없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지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예, 맞아요. 취사장을 지금 방으로 개조했어요. 이게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개조해가지고 위반 건축물이 충분히 등재될 수도 있는, 건축물 대상 안 받지만 등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뭐 대안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지. 아니면은 수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행강제금 매년 내고 그냥 진행하겠다, 이러면 상관없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임차인들의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여기다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시면은, 이 회사는, 자산관리 대부 회사는 자기 채권을 회수해야 돼요. 처음에 물론 매입한 금액이 이게 감정가보다는, 여기 위에 감정가 우리 아까 얼마였죠? 6억 2,600, 최저가 4억대보다는 이 채권액이 적긴 한데, 한번 상황을 조심스레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는 건데, 이게 한번 볼까요? 혹시 전화번호를 모르시면은 뜰까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기 세종 연필 자산관리 대부, 아까 그 회사죠.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 어디로 해야 될까? 이거 똑같은 번호니까 전화해서 뭐 물건에 관심이 있는데 혹시 뭐 세부 사항이나 지금 뭐 임차인이나 위반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건은 등기상으로는 인수하는 게 없어요. 아수기준 권리가 15년 2월 10일이니까 15년 17년 인수하는 게 없고, 임차인도 다 대항력이 없고, 이렇게 명도하면 되고. 근데 이 건물을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수익을 낼 수 있겠냐, 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현재 임차인들도 많이 없고, 배재대학교 학생 수가 여기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냐,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위반 건축물 어떻게 저걸 해결하냐. 원상복구 건물 때려부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물론 안에 치사시설 같은 거 밖으로 빼고, 아까 그 룸으로 개조한 그거는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요 지하에 대한 부분만 좀 어떻게. 소액 임차인이요? 소액 임차인은 어떤 부분이시죠? 소액 임차인이 뭐냐면은 지금 선원청님이 물어보셨는데, 소액 임차인은 배당에서, 여기 소액 임차인이 뭐냐면은 우리 그 주임법상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보증금이 적은 사람들,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최선 순위로 좀 보호를 해주자라는 의미에서 정해놓은 건데, 보증금의 금액이 소액이고 경매 기입 등기 이때 22년 2월 15일 이전에 전입 신고만 돼 있으면은 다 돼 계시죠? 다 돼 계시면 이분은 안 돼 있나?
21년 다 돼 있으면은 일정 금액만 먼저 배당을 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소액임 차이는 보시려면은 좀 잘 볼 수 있는 게 다른 뭐 네이버에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인터넷 등기소로 가시면은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에 보시면은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범위가 나와 있고 여기는 지금 대전이죠. 대전광역시. 대전 들어가시면은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최선순위 담보물건 얘도 15년 2월 10일 15년 2월 10일에 이거 기준 시점이 담보물건의 최선순위 담보물건이거든요. 찾아야 돼요. 15년 여기네요. 예. 6천만 원 이하이고 6천만 원 이하면은 그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면은 2천만 원은 제일 먼저 받아가요. 배당 순위가 경매 비용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경매 최 0순위가 경매 비용이고 1순위가 제3자의 필요비 유익비 잘 안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하고 임금 채권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2천만 원 먼저 다 가져가요. 대신에 낙찰가의 2분의 1 한도에서 가져가는 거고 이 사건을 이 사건을 보면은 일단은 만약 아까 그 낙찰 받으신 분 4억에 받았다가 불허가 신청하신 분만 4억에 됐다 이러면은 2억 한도 내에서 가져가니까 2천만 원씩 근데 이 사람 배당 요구 안 했잖아요. 배당 요구 안 한 걸로 나오는데 왜 배당 받아가는 잘못 나와 있지? 배당 요구 안 하면은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는데 다른 건데 얘랑 김재민 여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2천만 원을씩 먼저 가져가고 그리고 얘 가져가고 남을 거 아니에요. 4억에 받으면 얘가 지금 2억도 안 될 것 같은데 2억 순수 채권 원금이나 이자가 그래서 그 다음 배당 순위에서 또 여기 우선 변제권의 순위에 따라 가져가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에서는 다 가져간다고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얘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배당료 무조건 해야 되는데 확인 한번 해볼까요? 김재민님. 이거 혹시 그러면 손한청님 이거 경매 당하신 입장이신 건가요? 주금 채권자. 왜 배당 요구가 안 돼 있지, 얘는? 배당 요구만 하면 가져갈 텐데. 얘는 이상하네요. 경매계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네요. 왜 배당 요구를 안 했는지. 등기사항 전문가, 정부 출처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나. 여기 있구나,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경우에, 좀 되게 복잡한데, 임차권 등기명령 한 경우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했으면 배당 요구 한 걸로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배당 받아가고. 배당은 다 받으실 것 같네요. 배당은. 왜냐면은, 채권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배당은 다 받으실 것 같은데, 대신에 아까 그 4억대 된다 그러면은, 무리 없이 얼마야?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뭐, 1억 조금 넘으니까 전액 배당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매 들어가 보시게요. 일단, 위반 건축물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셔가지고, 현재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 등재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건축물 대장 한번 볼까요? 유료 사이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동화동에, 건네요. 건축물 대장. 위반 건축물 등재가 안 돼 있네요, 아직은.
그 다중주택으로 돼 있고, 다중주택으로 돼 있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지으셨고요. 아직은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안 돼 있네요. 근데 그거를 조심하시고, 등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한번 내용을 볼까요? 배재대학교. 배재대학교 근처에 있는 거 학생들 상대로 이거 지은 거고, 매각 불허가 아까 신청했고, 다중주택 14개 오고, 건물의 경우 건축물 현황도와 일본과 상의하고요. 각 층에 공동치사장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 독립된 치사시설을 못 갖추게 되어 있으니까 다중주택은. 근데 요거를 용도 변경해서 각 호로 꾸며버린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여부 당연히 조사해야 되고, 요런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뭐, 이 손품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시면 또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따로 조사를 많이 해보신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현안청님은 등기상에는 표기가 안 돼 있다고요? 등기상에는 표기가 안 돼 있죠.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봐야죠. 등기상에는 위반 건축물이 표시가 안 되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반 건축물이 또 모르는 분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거나 지금 들어가서 보는 건데 이렇게 위반 건축물 이렇게 되면은, 근데 아까 건축물 대장에서는 이게 없었죠. 그래서 등재가 안 되는데 등재가 되면은 이행강제금 계속 나옵니다. 예전에 저도 그렇게 당해본 적이 있어서 생각보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이런 데가 많아요. 사실 경기도권에 보면은 근린생활시설인데 5층, 6층짜리를 전부 다 원룸으로 꾸며가지고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된 곳들이 많거든요. 역세권이긴 한데 경기도권에 거기는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남아요. 수요가 많아가지고 월세를 다 받아서 이행강제금 내고도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런 물건이면 사실 괜찮긴 한데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마지막 사건이 좀 이게 명확하게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니어서 좀 그렇게 하네요. 네. 이렇게 오늘 신청자분 부자님이랑 신금님이랑 선한청님, 영어라서 제가 영어라 가지고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선한청님 사건 3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님 거는 수지에 있는 거고, 신금님은 오산, 선한청님 건 대전에 있는 거. 좀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다시 구독자 방송 말고 다른 방송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